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내 인생 이대로 좋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있다. 평온하게 잘 살아가던 사람도 어떠한 계기로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라는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공허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가슴에 깊은 공허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인 솔로 타임을 가져보라고 말한다. 솔로 타임이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방법만으로도 가슴속에 자리 잡은 깊은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소와 조금 다른 곳을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을 지울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나 일상적인 환경에서 가끔 떠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은 평소와 다른 사고, 평소와 다른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란 도대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다음과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듯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을 걱정한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나누는 대화이다.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압력을 준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물리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압력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 회사나 가족, 친구나 애인, 국가나 사회처럼 나를 둘러싼 집단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의 정체가 점점 선명해질 것이다. 솔로 타임은 우울함과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솔로 타임은 집단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하고 충실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혼자 느긋하게 산책을 한다. 커피숍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다.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밝고 상쾌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 영어의 alone과 lonely라는 두 단어가 있다. 이들은 모두 혼자를 의미하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 alone, 혼자 있는, 독립이라는 뜻으로 물리적인 상황만 나타났을 뿐 감정을 동반한 표현이 아니다. 한편 lonely라는 단어에는 혼자 있다는 상황뿐 아니라 외로움, 고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도 담겨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과 돈을 잃는 것보다 소속을 잃는 것을 강하게 두려워한다. 이것은 이른바 소속 의존증이다. 그러나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자. 인간은 본래 어떻게 살아도 사라진다.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필요가 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관계에 쏟아붓는 사람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 지금 자신의 스케줄표를 한번 바라보기 바란다.
거기에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 시간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로 타임은 어느 곳에 사는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솔로 타임이 인생의 생존 전략이 되어줄 것이다. 진짜 내 인생을 발견하는 방법. 우리는 항상 집단 안에서 자기 실현을 꿈꿔왔다. 그러나 집단 안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진짜 내 인생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 있다. 집단 안에서 꿈꾸는 자기 실현은 공허감만 남길 뿐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커다란 가능성이 숨어 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내줄 진짜 열쇠는 집단 안이 아니라 집단 밖, 즉 혼자 있는 시간에 있다.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 틀린 말이다. 현실이란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친 실제 모습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타인상, 그리고 부정적인 세계관은 적어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컴퍼니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는 남편에게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바꾸기의 중요함과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한다.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나를 상상하지 못하고 세상에는 따뜻한 면도 있다는 사실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마음에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 인생은 크게 바뀐다. 확실히 마음에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음속에는 높은 벽이 있고 그 벽은 좀처럼 넘기 힘들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 그리고 무언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두운 세계관을 밝은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다.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물 수 없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집단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의 벽은 깨지지 않는다. 집단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마음속에 있는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1. 집단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혼자서 며칠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소 고민했던 일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2. 돈과 시간에 여유가 없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청소를 추천한다. 청소는 심리학적으로 여행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미니멀 라이프든 정리의 마법이든 청소의 요점은 버리는 것에 있다. 청소는 물건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은 내 정체성 일부를 버리는 것과 같다. 소유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수많은 물건에 다양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만큼 정체성도 강해졌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려워졌다. 소유물이 적은 야생동물이 인간처럼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줄어들면 보다 가벼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3. 우리는 고전이나 역사 또는 판타지 작품을 통해 먼 과거나 미래로 들어갈 수 있다. 여행이나 청소가 공간에 반응하는 심리적 기술이라면 고전과 판타지 읽기는 시간에 반응하는 심리적 기술이다. 공자나 맹자, 그리스 비극이나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천년 단위를 거슬러 올라가 먼 과거의 공기를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미래의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판타지 작품을 읽으면 된다. 작품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천천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점점 마음속의 시간축이 확장될 것이다. 옛 선원들은 백기를 잃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별인 북극성을 나침반으로 삼았다고 한다. 긴 시간의 축은 집단에서 벗어나 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다. 이상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의 책 속 지혜였습니다. 잠시나마 집단에서 나와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솔로타임. 솔로타임으로 편안한 마음 상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